원서 접수를 할 때 학생들은 합격을 위한 모집 단위 인원수를 고려하기 마련이죠.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해야 내가 합격에 이르기까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계열의 학과라면 그래서 선발 인원수가 많은 학과 또는 내가 학생부 상의 진로랑 뚜렷하게 연관되지 않더라도 약간 좀 합격선을 고려한 학과로 지원 전략을 좀 바꿔서 3학년 1학기 때 부랴부랴 해당 학과로 지원하기 위한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모집 인원이 많고 또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율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합격의 변수가 되는 충원율이라는 것은 모집 정원 대비 추가 합격한 인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번호 몇 번까지 합격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충원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합격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충원율이 100%다라고 하면 실제 모집 인원의 2배만큼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 합격이라는 것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시에서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 6번이죠.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 학교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대학에서도 전형 간의 중복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 군데 합격을 하면 다른 데서는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강대나 성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종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충원율이라는 것은 합격한 최초 인원이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함으로써 빠져나갈 때 생기는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시 학종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과 학과의 경우 지난해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원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올해 대기번호 몇 번까지 합격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2020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건국대입니다. 지난해 건국대는 학종 경쟁률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20.11대 1을 기록했었어요. 2020학년도 올해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은 20.15대 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랑 경쟁률 차이는 크게 없지만 올해는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KU 학교 추천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8.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사회통합전형은 12.03대 1 등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경쟁률이 서울 주요대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종인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 5개 학과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 2, 3, 4, 5위 어떤 학과들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위는 문과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였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12명 모집 인원에 529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44.0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는데요. 이 학과는 11명 모집에 474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4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3위는 KU 융합과학기술원의 융합생명공학과였습니다. 14명 모집에 472명이 모집 인원이 몰려서 지원 인원이 몰려서 결과적으로 33.71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사범대학의 교육공학과였는데요. 교육공학과는 11명 모집에 349명이 지원해서 31.73대 1을 기록했고요. 5위는 공과대학의 기계항공공학부로 18명 모집에 548명이 지원해 30.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건국대 1위부터 5위까지의 경쟁률 가장 높았던 학과를 보니까
아, 건국대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문과 계열에서는 미디어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는 생명공학, 융합공학 또는 항공 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인기 학과군이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구나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요, 2019학년도 수시에서도 56.17대 1을 기록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인문 계열 학생들이 미디어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자연 계열 학생들은 여전히 이런 융합공학이나 생명 쪽의 그 인기 또는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건대 두 해간에, 그러니까 작년도 그다음에 올해 지속적으로 이 학과들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기계공학부였었죠. 건국대에서 기계공학부가 올해의 기계항공공학부로 명칭을 달리하면서 항공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9학년도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베스트 5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학과들은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충원이 됐었을까요? KU 자기추천 전형, 동일한 전형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충원율을 살펴볼 텐데요.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2.3대 1로 작년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충원율이 77.8%에 달했는데요. 정원을 고려해서 보면 이 77.8%는 대기번호 7번까지 충원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즉 추합 인원이 7명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문화콘텐츠학과의 내신 합격자 평균은요, 2.7등급, 최저 등급은 5.2등급까지 합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내신 합격자의 이 편차가 굉장히 좀 큰 편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격자의 내신 편차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특목고나 자사고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종인 만큼 그만큼 정량적인 요소보다는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평가됐었다라는 결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충원으로 인한 편차가 발생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기순번 7번까지 합격이 되면서 마지막 5.2등급 학생까지 합격이 되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률 2위를 기록했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지난해 56.2대 1로 역시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고요. 12명을 모집했었습니다. 충원율은 33.3%로 문화 콘텐츠 학과에 비해서는 좀 저조했지만 4명 정도 추가 합격이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합격자의 평균은 2.3등급, 최저 등급은 3.2등급으로 문화 콘텐츠 학과에 비해서는 합격자의 내신 편차가 크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 학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원율이 실질적인 최저 합격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위였던 융합생명공학과 지난해는 37.4대 1로 역시나 높은 학과였는데요. 충원율이 64.3%, 총 9명이 추가 합격이 됐었어요. 대기순번 9번까지 합격이 되었었다라는 것인데요. 합격자 평균 등급은 4.1등급, 최저는 6.3등급으로 학교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인문계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조금 여유롭죠.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 수적으로는 많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학생들의 인원수가 적은 편인데 올해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위인 사범대학의 교육공학과 지난해는 2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 36.4%가 충원이 되었었죠. 그래서 총 4명이 11명 모집에 4명까지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 합격되었다라는 얘기는 11명 중에 4명이 빠져나가고 대기순번 4번까지 더 추가로 합격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합격자 수는 15명이었었다라는 얘기죠. 전체 합격자 수는. 합격자 평균 내신은 2.9등급이었고 수능 최저 합격자 내신 최저는 4.7등급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5위였었던 기계항공공학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학년도까지는 기계공학부로 모집이 되었었고요. 올해 기계항공공학부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9학년도 자기추천 전형에서 기계공학부는 14명 모집에 30.1대 1을 기록했었고요. 충원율이 64.3대 1이었었어요. 그래서 총 9명이 추가 합격된 바 있습니다. 대기순번 9번까지, 그러니까 전체 23명의 합격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합격자 평균 내신은 2.8, 최저는 6.0, 역시나 편차가 컸었죠. 그래서 대기순번 9명까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최저 합격선이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충원율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지금 원서를 접수하고 이제 면접을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합격선이 될 것인지를 지금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실 텐데, 지난해에 이제 충원율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 좀 감을 잡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3학년보다는 1, 2학년 학생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의 올해의 경쟁률, 지난해 충원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실질적인 합격선을 예측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서 접수를 하는 입장이라고 내년이 되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더불어서 보고 내가 이 학교, 이 대학,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를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방법이겠죠. 수시 지원 전략의 팁이에요. 네, 수시 학종 지원 전략의 팁. 물론 이제 정량적인 요소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신 합격자 등급을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으니까 사실은 정량적인 내신 합격선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는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학생부의 풍부한 내용도 이런 내신 등급을 커버하고 합격할 수 있는 선이 분명히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네. 2019학년도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 네. 경쟁률 탑 5,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융합공학, 수의의 4학과 순이었고요. 올해랑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히 미디어 계열과 생명공학 계열의 인기는 연이어 높았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충원율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 되지만 매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또 충원율이기 때문에 너무 지난해 충원율에만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시에서 최종 합격을 이루려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서류의 충실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면접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